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 거래를 이해해서 끝내지 않고 바로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초보분도 화면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딱 5가지를 한 번에 습득하시게끔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만 잡아도 거래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계정 만들고 버튼 누르고 주문 넣는 흐름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을 풀어드릴 겁니다. 소문이 아니라 구조로요.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이익을 잡아먹기 쉬워서 이걸 모르면 시작부터 손해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AI는 예측기가 아니라 반복을 줄여주는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없이 실전을 경험해 보는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뒤에는 고정 댓글부터 꼭 확인해 주세요. 처음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 100달러면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를 공부해보고 주문 과정 자체를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또 레버리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거래가 잘 맞아떨어지면 작은 금액으로도 몇백만 원 단위까지 커질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말 필요 없고 숫자 한번 보면 감이 옵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1,000만 원이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시선이 정리됩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2026년엔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차이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시장이 이미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이 되는 판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올라타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으로 내려타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커진 거죠. 여기서 해외 거래소의 레버리지 기능이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작을수록 이 기능의 체감이 큽니다. 반대로 30억 이상의 투자금으로 움직이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자금이니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실력보다 환경이 먼저 결과를 갈라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투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시선이 쏠립니다. 같은 50만 원이라도
해외에서는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지니 다들 그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기회 크기가 달라지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거래를 많이 할수록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오늘은 그 댓글이 안내판입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왜 힘든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수수료가 크면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고르는 게 단타의 기본 체력입니다. 그럼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율,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04%입니다. 이 차이는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힐 때 물어볼 곳이 있느냐가 큽니다. 레버리지도 비교하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움직임에서도 결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입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시작이 단순해야 지속이 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까지 같이 묶어뒀으니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느냐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을 대충 잡으면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아주 간단히 정리할게요.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것, 즉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것, 즉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기준을 세우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럼 롱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될 때가 대표적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 체크도 필수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척해도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함께 쓰면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흐름의 변화 포인트를,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넓이와 압축을 보여줍니다. 이 둘을 함께 보면 트렌드와 흔들림을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들어가야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제는 차트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이벤트 가입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게 어려운 말 빼고 실전 중심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